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다우, 반도체 지수, 닥스 지수, 월봉 종가, 신고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HBM 핸들러 분야 경쟁력 입증,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는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게 되면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됐습니다. 분위기만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연말 랠리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기대하셔야죠. 어제 같은 경우는 양도세 규제 부분 때문에 시장에 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화요일부터 공개 방송에서 이 말씀드렸어요. 화요일 지수 상승했지만 좋아하지 마라. 왜냐면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지수는 1% 내외로 조정 나오면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양도세 규제 완화한다는 거 없었던 걸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빌미로 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고 기관들 매도하면서 지수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하락세로 전환시키기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12월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매도 압력은 증가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마감한 거는 금리 인사기죠. 앨런도 미국이 연착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회 정도 5월부터 3회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의견들이었고, 그리고 11월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대 지수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다우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에 월봉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자, 일단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도 압력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 역시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는 모두 강세를 보였어요.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표를 보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 지금 콘크리트 바닥에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3대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 오히려 변동성 지수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 번쯤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승에만 도취돼 있지 말고 조정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에서 전 업종 빠진 업종들이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웠어요. 특히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보면 암호화폐라든가 우주라든가 그동안 낙수일 것 같은 전기 수소차, 특히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와 게임,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인 거는 항공과 식음료,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ETF를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굉장히 랠리를 보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 다 같이 죽자는 분위기인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와 재생에너지 이쪽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쪽,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서도 약세 업종을 찾아보니까 농산물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이 정도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지만 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 상승시켰을 때는 또 금요일 내일 하루 또 조정은 줄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결국에 큰 흐름은 상승 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산타랠리 선물 동참을 하지 못한다면 1월 시장도 굉장히 힘겨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마지막을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 1월 새로운 시장을 또 자신감 갖고 맞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2월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나서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 완화라든가 금리 동결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상승했어요.
하지만 일본 역시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고, 일본 역시 우리가 일본을 닮아간 정치나 법이나 닮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가 부패해 있어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자금 게이트 논란이 일단락되지 않으면 또다시 후진적으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을 우려했기 때문에 낙폭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정부가 그동안 지난주부터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강한 제스처를 보였지만 뭐 재정을 확대하고 통화를 확대하고 소비를 증대시키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것이 쏙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크레딧 디폴트 수합 지표를 보면 그제부터 말씀드렸던 게 중국은 상승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부담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CGS 지표 역시도 상승 전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오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고, 자, 국내 요인을 보면 CDS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향으로 가면서 굉장히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원화가 약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원화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외국인들 매수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 옵션 하락은 옵션 만기를 앞둔 선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대주주 유권 완화를 하지 않으면,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섹터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섹터들이 강세를 봤을 때 코스닥 지수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 양도세 매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배터리 섹터의 약세를 보이면 결국에 코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고, 자, 그러면 내년부터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빚상환을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에 증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지금같이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서 지금 경매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탄감을 해주는 정책을 나오지 않을 거냐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제는 더 죽이는 꼴이기 때문에 현명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홍콩 HDS가 계속해서 바닥을 가는 부분이 뭐냐면 ELS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인 녹아웃에서 깡통을 만들고 있어요. 국내 역시도 홍콩 HDS ELS에서 16조 원을 판매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미 50% 이상이 원금 횡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권들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실 부분, 그리고 증권사들의 PF 부실이라든가 홍콩의 ELS 부실, 이런 것들이 금융 부실화 될 수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기관들 혼자서 독약 성청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약 80% 증가됐고 코스닥도 40% 증가했거든요. 금액으로는 미미하지만, 어제 공매도 부분에서는 미미하지만 일단 기관들이 하락을 부추기는 이런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원화가 약세에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역외 시장에서는 1,306원 79전으로 약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역외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재 기준에서는 1,294원 85전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감보다 더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해서 외국인들 어제 코스피에서는 1,3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625억 매도했고,
선물에서는 3,200억 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 높기 때문에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자 지수가 이렇게 1% 가까이 빠지면 우리는 매수 시점이다. 특히 반도체 섹터들 조정받는 것들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어제 하락한 만큼 반등을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7조 5,100억으로 전일 대비 3% 증가했고 자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 배터리 매도가 급증하면서 거래대금은 10조 1,900억으로 전일 대비 8%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섹터들 지금 매도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 소폭 증가했고 CMA 즉 감소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다시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단기 매수 주체들이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다. 하지만 산타 랠리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은 나누면 또 반도체죠. 어제 같은 경우도 HBM을 능가하는 CXL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출가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가 강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로봇과 제약바이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을 보면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내심 기대한다면 다우나 나스닥은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는데 왜 우리 코스피 지수는 2,600을 돌파 못할까요? 결국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는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나서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준비될 행사들도 역시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담스럽다면 로봇이라든가 XR 관련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첨단 로봇 산업 비전 전략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로봇 섹터들도 오늘 부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브랜드 챔피언십 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주라든가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이런 쪽들도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2차 전지 전해액과 관련한 캠트로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ASML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IMT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는 여러분들 목표가를 크게 줬고 그래서 손절가를 좀 평소보다 좀 크게 잡았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설사 6,180원을 깨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좀 모아보자. 왜냐하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2나노 공정에 따른 포트 레지스티 개발을 공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ASML과 R&D 센터 협력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이 2나노 반도체에서 집중 이제 양산 체계로 들어간다면 자 지금 EUV 포트 레지스티에 대한 그 삼성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터무니없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게 뭐냐면 캠트로스는 사회 전환 자체를 200억을 발행했어요. 이미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환 가격이 15,086원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리픽싱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이 내년 5월 8일부터 조기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하는 것보다는 자본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캠트로스는 잘 봤으면 좋겠고 자 IMT도 어제 캠트로스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특히 IMT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도에 ASML과 EUV 노광 장비 개발 협력을 맺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삼성전자와 EUV 마스크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에 ASML과 R&D 센터를 구축했을 때 삼성이 그리고 2나노 공정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아직 추세는 살아 있어요. 우리가 볼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17,950원에서 22,200원 이 박스권을 보시되 욕심을 낸다면 한번 박스권 돌파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면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되 지지한다면 박스권 매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반도체예요. 지금까지 HBM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HBM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컴퓨트 익스트림 링크라고 해서 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차세대 메모리 특허 출원을 했다. 상수 출원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오후장에서 네오셈이라든가 오킨스전자라든가 퀄리티스 반도라든가 코리아스 이런 것들이 급등했거든요. 특히 공교롭게도 퀄리티스 반도체는 지난 9일부터 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서 이런 건 살짝이라고 했는데 이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를 만들고 오킨스는 소켓을 만들어요. 그러면 IP에 대해서 이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결국에 퀄리타스가 독보적으로 이제 시장에선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저는 새가슴이니까 안정적으로 코리아 서킷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코리아 서킷은 19,570원에서 시초가 매수해보자. 19,570원은 시간의 종가거든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손절 기준은 19,000원 이탈로 보시고 목표가는 조금 이제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니까 조금 높게 24,000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전히 반도체로 코리아 서킷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 라인은 19,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